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저번에 교감신경 항진 증상에 이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항진돼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의 2단계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율신경실조는 제가 겪었던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단계로 혹은 어떤 체질에서 어떤 식으로 불편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환자분들께 공감을 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자율신경실조의 2단계 증상들 공감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증상들로 도움 영상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감신경 항진, 그러니까 초기형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잠 못 자고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런 증상을 겪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이제 축 늘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피곤해서 몸이 힘들고요. 식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체중이 조금 빠지기, 혹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 전공, 특히 제 세부 전공이자 심화 전공인 사상체질의학과 도침치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 환자분들께도 이 질환이 꼭 이런 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 반려 질환처럼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이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그리고 최소한 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자율신경 실조는 기본적으로는 항진형 타입에서 이후에는 이렇게 저하형 타입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초중기형 타입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됨에 따라 이것이 항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신경인 부교감신경도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원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조율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이 교감신경을 항진된 것을 내려주고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이것이 이제 평형적인 동작으로 맞춰주는 것들이 인체의 항상성이죠. 자율신경계의 항상성이고요. 근데 이러한 항상성이 자꾸 누적 반복이 되다 보면 몸에서도 이 반응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교감신경도 항진되고 부교감신경도 항진돼서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희한한 증상들이 발휘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으로 두근거리거나 불안, 불면,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끌어내리는 증상들이 처음에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교감신경이 꺾이면서 이제 조절이 됐었는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부교감신경 항진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몸이 회복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누그러뜨려져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이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브레인 포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잠이 충전이 안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감신경 항진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혹은 두 가지가 같이 유지돼서 교감신경 항진에 따른 긴장 증상도 나타나고 부교감신경 항진에 따른 뭔가 이런 만성 피로나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의 초기 패턴이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감신경을 흥분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이미 흥분을 낮추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갔는데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해서 이 밸런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때부터는 조금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약물이라든지 주사요법들. 그래서 이때는 단순하게 신경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 균형을 좀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접근이 필요한데, 부교감 신경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 이제 귀 쪽, 뇌에서 시작해서 귀에서 시작해서 전신, 심장이나 위장, 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교감 신경, 위주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둘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몸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특히 현대한의학적으로는 구조적인 것, 기능적인 것을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구분적인 거는 신경 내려가는 길목에 압박이 없어야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자율신경이 회복되는 조건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능적인 면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도침요법, 신경절에 직접 들어가서 압박과 요착을 풀어주는 흐름을 조율하는 방법으로서 도침을 쓰는데,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잘 그림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영상상으로는. 두껍고 날카로운 일자형의 침이고요. 미니 수술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감신경절과 더불어서 항진된 미주신경, 내려가는 길목까지 같이 열어드리는 치료를 진행하고요. 시술 부위에 한약 성분으로 된 특히 환자분의 체질적 특성이나 한열을 구분해서 쓰는 약침요법을 마치 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스네피 주사 혹은 차단술을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사요법을 진행해드립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체질적, 병리적 특성이 반영된 주사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능적 치료요법으로서 제가 체질 전공을 하고 진맥하에 체질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한약 처방이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 조건이 만들어져요. 3잘 조건이 만들어지면 몸이 균형을 찾고 자율신경으로 균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 조절 패턴 하에 자율신경이 다시 조절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신경이고 신경은 척추에 담겨 있거든요. 이 척추를 교정하는 내장춘하요법을 통해서 몸을 조절해드리면 몸이 정확히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율신경 균형, 특히 2단계에서는 부교감신경 항진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 기능이 뒤흔들리면서 피로해지고 몸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증상들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해드리는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증상입니다. 자율신경실조는 이것저것 해보아도 잘 낫지 않고 저 역시 그랬고 체중도 심하게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본인은 겪어내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이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힘든데 잘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질환을 제가 겪었었고 또 힘들게 이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 불편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의료 정보 제공, 양질의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좋은 치료 접근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 닥터 옳지 않용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